몰타가 또 건축 양식은 아랍권의 영향을 받아서 중동하고 음식은 또 이탈리아 영향을 받았어요. 요즘 친구들의 이 말이 그런 표현이 그렇구나. 같은 단어를 두 번 하면 매우라는 뜻이군요. 중동하다. 그럼 매우 또 중동적인 분위기가 중동하고 본격 방구석 지구여행, 여행하고 앉아있네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빨 사이에 이세이버가 꼈다 합니다. 앉으시면 돼요. 와서 앉으세요. 죄송한데 지금 끝나면 이거 하시고요. 네. 통금 따위 부셔버리고 틈만 나면 세계를 외박하는 외동딸, 세계 외동딸 유튜버 유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 마지막 세계 여행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외동딸의 세계 외박 채널의 유솜입니다. 이거 뜯어드릴까요? 됐어요. 저희가 소개를 틈만 나면 세계 외박하는 외동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외동딸이 맞습니까? 네. 27살? 9이요. 저랑 20살 차이 납니다. 우리 PD 몇 살입니까? 죄송한데 이렇게 왜 이렇게 23살. 본인을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세계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입니까? 세계여행 떠나신 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근데 그 전에는 증권사 임원 비서로 일을 하셨다고요? 네.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여행을 가겠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진짜 그만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일단 제가 네. 그때가 27살이었거든요. 퇴사할 때가. 30이 약간 제 기준에서 30 이후에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럼 30 전에 아니면 뭐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왜냐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럼 바쁜 생활을 살고 되게 비서라는 직업이 타인의 시선에 되게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일하면서 좀 그런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제 삶이 어떨까, 아무도 절 모르는 곳에서의 제 모습이 어떨까.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걸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살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단기간 정말 내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던져졌을 때 그냥 제가 제 모습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왜 타인의 시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JTBC 뉴스에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 제 MBTI가 인프피인데 네네. 조용히 유명해지고 싶은. 아무튼 여행을 하다가 말미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어요. 3월 중순쯤에 제가 페루에 있었거든요. 2020년 3월 중순에 페루에 네. 계셨군요. 근데 그때 이제 네. 갑자기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 거예요. 페루에서 갑자기. 진짜? 지금 페루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여행자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공항까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갇히게 된 거죠. 강제 격리를 이제 집에서 하다가 JTBC에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현재 페루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 관계자들도 인스타그램 검색을? 네.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느낌인데 지금 뭐 식량 구하려면 막 30분 줄 서야 된다. 아이고야. 그래서 막 막막하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아주 오지게 욕을 드셨다고요? 유튜버를 위해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았어요, 그때. 무슨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해외여행 중이냐 뭐 이런 거? 그쵸. 물론 기자님이 1년째 세계여행 중이다라고 멘트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국에 그런 거 잘 안 나가냐. 들어. 그럼 마지막 세계 일주의 마지막 그 여행지는 페루였군요. 네, 페루에서 끊겼어요. 원래 중미까지는 가고 싶었는데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만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셨는데 출발지 시작은 몰타였군요. 몰타에서의 3개월 어학연수. 근데 그 몰타 어학연수는 무슨 계기로? 일단 세계 제가 대답해볼까요? 1번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번 광범위하게 영어를 사용합니다. 3번 풍경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어학과 여행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외의 대답이 있습니까? 네, 다 틀리셨어요. 대외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가 맞죠. 근데 개인적인 이유로는 세계 일주를 떠나니까 여행을 1년 동안 하는데 제가 되게 영어 울렁증이 있었어요. 뭐 여행하면서 외국어를 뱉을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싶어서 어학연수를 택했고 특히 몰타였던 이유는 유럽 여행을 뭐 자주 할 수 있기도 하고 세계 일주를 바로 가기에는 부모님
부모님 허락을 못 받아서 아. 일단 어학연수를 가겠다라고 설득을 드렸죠. 뭔가 핑계거리가 좀 있어야 했군요. 네. 실제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핑계로 이제 몰타에 머무셨는데요. 네. 수도 어디지? 발레타요. 아, 발레타에 계셨나요, 그러면? 네. 3개월 동안? 아니요, 발레타는 관광지고 거의 그 옆에 셀리에마라고 어. 어학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슬레마가 그 해안가 도시인데 네. 거기 클럽도 많고 음. 놀기 좋고 그렇죠? 하처빌이라고 클럽 거리가 있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지내본 몰타의 매력, 여행지로서의 몰타의 매력은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몰타가 또 건축 양식은 아랍권의 영향을 받아서 맞아. 중동중동하고 음식은 또 이탈리아 영향을 받았어요. 그 요즘 친구들의 이 말이 그런 표현이 그렇구나. 같은 단어를 두 번 하면 매우란 뜻이군요. 중동하다. 그럼 매우 또 중동적인 분위기가 중동중동하고 자연도 되게 예쁘고 또 예쁘지. 언어는 또 영국 영어로 써요. 맞아. 여기 우리 지금 대본에 골든베이 여기가 노을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몰타에서? 골든베이가 노을 보기로 유명해요. 노을 음. 보는 곳으로. 왜냐면 음. 거기가 노을 질 때 모래가 이제 골드빛을 띈다 그래서 골든베이거든요. 그래서 골든베이가 어디지? 다서 6개 섬인가? 크게 3개 섬이 있어요. 여행자가 그만둬야 되나 봐.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몰타, 고조, 코미노. 몰타섬, 코미노섬, 고조섬. 그렇지. 그 중에 이 골든베이는 몰타섬에 있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북부 그렇지. 쪽에. 여기서 노을을 보셨어요? 네. 노을 맛집이군요. 노을 맛집이죠. 그 몰타가 바위 해변이 많거든요. 모래사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맞아. 골든베이는 모래사장이에요. 그래서 몰타를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백사장 이런 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몰타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몰타 섬에 이제 보통 머물고 뭐 원데이 투어나 이런 걸로 고조나 코미노 섬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네. 근데 요즘 씨는 3개월 계셨으니까 고조나 코미노 섬에 더 오래 막 머물고 막 이랬었어요? 아니 또 그렇진 않아요. 원래 그곳에 살면은 오히려 더 잘 안 가게 되지 않아요? 모르지 나는. 방금 유승 씨에게는 그 세 개의 대표적인 섬, 몰타섬, 고조섬, 코미노 섬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섬은 당연히 코미노. 코미노. 왜 그렇습니까? 코미노가 그 네. 블루라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에메랄드 빛인데 그런 바다를 제가 처음 봤어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맑은 바다를 처음 봤어요. 이게 코미노잖아. 네. 그치? 맞아요. 이거 보여? 참 오늘 우리 이제 뒤에 이걸 크로마키라 그럽니까? 그러네. 이런 걸 한 이유도 여기입니다. 기가 막힌 풍경. 예. 여기예요. 지금 유승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물빛이 파워에이드 풀어놓은 것 같은. 그래? 나도 질 수 없지. 나는 캔디바를 녹인 것 같아. 인정. 네, 맞아요. 하나 더. 저요? 파워에이드 캔디바. 바닥에 에메랄드가 깔려있는 것 같은. 무태에서 가까운 쪽은 또 수심도 얕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수욕이나 수영하기도 너무 좋고 물빛이 너무 아름답고. 그럼 이제 코미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블루라군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물 색깔 너무 아름답고 자연 풍경이 뛰어난데 본섬, 몰타섬 매력도 있잖아요. 몰타섬 매력은 제주도의 6분의 1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형이 좀 다른 게 몰타는 평평하거든요. 평평해. 그래서 어딜 가든 탁 트여서 몰타 본섬은 또 그런 매력이 있고 발레타 같은 경우 정말 중세 유럽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어서 맞아요. 몰타에 가면 베란다를 봐라, 베란다. 맞아요. 발코니. 몰타는 섬나라잖아요. 배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 앞부분을 싹둑 잘라서 발코니에 붙인 게 유래가 돼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그 디자인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발코니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예뻐. 꾸며놓은 것도 다르고 그걸 발레타 가면 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몰타에 가면 건물이나 색깔들이 라임스톤. 노르스름한 빛을 네. 띄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그런 단조로울 수 있는데 문 색깔을 빨갛게 칠한다거나 베란다를 예쁘게 꾸미면서 약간의 그런 악센트나 포인트를 주는 거죠. 축제를 경험했어요? 혹시 몰타에서? 축제 많이 경험했죠. 5월에 몰타 있었으니까 5월에 축제를 진짜 많이 해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해요. 막 무슨 딸기 축제 있고 누텔라 축제 있고 누텔라? 홀리몰타 뭐 이런 것도 있고 단 거? 다 초코로 이루어진 음식들만 파는 축제? 아니면 몰타가 딸기가 또 특산품인가 봐요. 딸기로 만든 음식을 파는 축제? 되게 다양해요. 하긴 그 몰타 시장 가니까 누텔라가 많이 있긴 하더라. PC마켓 뭐 일요일 날만 쓰는 마샤셜록이요? 마샤슬록. 기억이 잘 안 나. 그 뭐지? 배 있잖아요. 몰타 전통 배. 뭐죠? 노란 색깔. 이름은 모르겠는데 있어요. 하여튼 검색하면 나와요. 알죠? 그 배 타봤어요? 아니요? 아니면 발레타에서 곤돌라 아까는 이거 배. 아니요? 아이 그걸 타봤어야지. 3개월 동안 뭘 한 거야. 약간 여행 꼰대.
다 맞아요. 여행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발레타에서 곤돌라를 타봤는데 이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도 하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노가 있긴 한데 사실은 노는 페이크 모터로 가는데 그거 난 너무 좋던데. 오. 그거 타고 막 그 쓰리 3시티. 그럼 그런 얘기를 해봐요. 지금 제가 주로 얘기한 거는 모든 관광객들 다 가는 데거든. 3개월 정도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골목길? 그 사람들의 생활의 풍경 이런 거? 몰타의 매력은 아무래도 해안가 마을 같은 느낌이 있죠. 몰타가 되게 좋았던 게 초저녁에 이제 산책하면 다 해안가 산책이고 너무 좋아. 저녁에 해질도 무렵에 한찬히 바닷바람 맞으면서 요리도 직접 거기서 해서 드셨어요? 네, 왜냐면 몰타가 레스토랑은 유럽 물가고 마트는 싸요 그래도. 토끼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다 먹었거든요. 먹고 싶지도 않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네. 이건 이 나라의 전통 요리, 굉장히 전통 요리에서 먹었는데 제 입에도 어때요? 잘 안 맞더라고요. 스테이크가 되게 많아요. 커요. 그래서 좀 먹으면서 아까 좀 어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제작진이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거 꼭 물어보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게 몰타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여행 루트 이러면서 인스타 사진을 건지려면 꼭 가야 하는 장소. 야, 카풀 싫어한다잖아. 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인생사 하나 건지려면 아. 어디 가서 찍으면 좋습니까? 당연히 몰타 하면 뽀빠이 빌리지죠. 뽀빠이 빌리지 안에 말고 건너편 절벽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안 나오고 건너편 가야 뽀빠이 빌리지 전체가 나오거든요. 아 건너편 절벽에서 뽀빠이 빌리지 네. 전경을 찍어라. 그러면 이제 하플, 어. 인스타 하플. 착했어요. 뽀빠이 빌리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면 돈 내면 비디오도 찍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죄송 안 가봤죠. 네 안에는 안 들어가봤어요. 왜냐면 돈 내야 돼가지고. 돈 내면 자기가 뽀빠 역할을 할 수 있고 어. 그 스태프들이 이제 분장하고 막 뽀빠이 사실 뽀빠이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 나도 뽀빠이 뽀빠이 세대가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유수님만의 히든 플레이스 난 잘 모르는 숨겨진 장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잘 안 가는 곳인데 또 몰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알걸요? 어허. 그 몰타 본섬에 백화점 큰 게 있어요. 그 네. 밑에 쪽에 바위 해변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 거기를 내려가면 앞에 맞은편이 발레타예요. 그래서 그 발레타 전경 있잖아요. 이렇게 돔 있고 막 이런 전경? 이런 전경을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네. 조용하게 사람도 없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다이빙해서 놀기도 하고. 쇼핑몰 지하로 나와서 아니 지하 말고 쇼핑몰 가기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쇼핑몰에 지금 상거리가 있고 제가 구글 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데가 거기가 있어요? 한적한 몰타를 여행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면 될까요? 빡세게 일주일이면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이면 대략 루트를 어떻게 짜면 좋습니까? 처음에 이제 간 날 뽀빠이 빌리지 옆에 골든베이가 또 있어요. 가까워요. 아, 그걸 묶어서 이제 네, 하루는 묶어서 하루. 다녀오면 되겠구나. 하루 그렇게 다녀오고 다음 날은 이제 시차 적응할 겸 또 발레타 그냥 슬슬 들러보고 발레타 시내 산책. 네. 3일째는 코미노 한번 아, 이웃섬인 코미노. 네, 코미노 갔다가 그럼 코미노는 하루를 온전히 투자하셔야 돼요. 네, 갔다가 이제 저녁에 코미노에서 배를 타고 고조를 넘어가는 거죠. 고조는 한 2박 3일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왜냐면 배가 이 루트가 들리는 루트예요. 맞아요. 코미노를. 먼저 몰타섬, 코미노섬, 고조. 마무리는 인디나 가면은 진짜 몰타다운 도시, 중세 도시 그대로 있어요. 옛날 인디나. 수도. 옛수도. 몰타에는 마차 타고 네, 마차 네. 투어 있고. 되게 맨날 모든 가이드북에 다 나오는 그 집 있어. 몰타에서 제일 맛있는 아, 초코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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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었어요? 네. 어땠어? 아, 너무 진짜 혀가 빠지도록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 혓바닥 세계관이 와서 와르르 무너지도록. 회생을 웃으면서 표현은 무섭게 하네.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실. 그냥 사진용.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냥 뭐 그냥 저기지 또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이. 저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그래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죠? 외동딸의 세계 외박.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반? 본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2020년 3월 정도에 오자마자, 한국 오자마자 편집하기 시작해서 네네. 6, 7월인가 그때 올린 것 같아요. 지금 게시물이 많이 안 올라가 있죠? 18개 정도? 18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편집하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저는 편집 스타일이 일단 제가 아예 몰랐어요. 아. 편집 프로그램을 아예 몰랐어요. 한국 와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담백하게 편집하는 건 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막 디자인도 넣어보고 싶고 아. 좀 더 드라마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그냥 독학을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아, 그래요? 유튜브 튜토리얼이 잘 됐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튜토리얼 보면서 독학을 하느라 4개월 동안 이제
이제 혼자 독학하다가 겨우 만들어서 올리기 그럼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올릴 지금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있고. 그래도 몰타 편부터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몰타에서 시작해서 일단 그 전세기 타고 한국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몰타 페루에서? 네, 어. 몰타 올리고 요르단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본인이 1년 동안 세계여행 한 순서대로 앞으로 올릴 계획이신 네네. 거예요? 현재 구독자 수는? 1,300명.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몰타, 지난 편에서 이제 몰타 여행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나눴는데요. 몰타에서 3개월 어학연수를 빙자한 여행 3개월을 마치고 드디어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르단. 요르단을 몰타 다음에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까? 원래는 세계 일주 시작이 요르단으로 시작을 계획을 했어요. 중동을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세계 일주를 그래도 큰맘 먹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한 여행보다는 그래도 좀 잘 안 가는 그런 곳을 먼저 가보고 싶었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세계 일주를 꿈꾸면서 항상 핸드폰 배경화면에 페트라를 배경화면으로 해놨거든요. 요르단에. 네. 그래서 요르단 페트라를 항상 보면서 그 꿈을 잃지 않은 거죠. 요르단에는 얼마나 머무셨습니까? 2주 넘게 있었어요. 오래 있었네. 암만에서만 일주일 있었어요. 암만에서만? 아니 암만이 좋아도 그렇지 암만에서만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일주일이라도 웃어. 나 웃어줬는데. 나는 쉬니? 나 안 웃었어. 저렇게 진짜. 저 웃어줬어요. 그래서 되게 인색해. 니들 이거 앉아서 해봐.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암만에 일주일 정도나 머물 정도로 이렇게 매력이 아주 진했나 보죠? 암만도 되게 내가 거기에 사는 것처럼 여행을 했어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책 읽기도 하고. 너무 근사하지 않아? 그지? 요르단 암만에서 하루 종일 카페에만 있었던. 그러니까 어디 바쁘게 돌아다니진 않아요. 제가 세계 그러네. 여행자가 좋은 게 제 맘대로 일정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암만에 하루 종일 머물렀던 카페에서는 선생님 뭐라고 안 그러던가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유럽 가면 맨날 당황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었던 거. 아. 요즘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어요? 요르단, 저도 고정관념이 깨진 게 암만에 카페가 되게 카페 거리가 있어요. 오. 핫한 홍대 거리처럼 카페 거리가 있어서 아메리카노는 물론이고 비엔나 커피도 있고 그럼 암만에서 일주일 동안 카페에서 이제 하루 종일 머물고 거리에 돌아다니고 뭐 이랬던 거예요? 여유롭게. 근데 그때가 4월 7월 말. 7월. 진짜 더워요. 50도 아니야? 50도? 진짜 더워요. 근데 숨 막히고 그 바닥에 모래먼지가 막 엄청 나고. 근데 가만있어. 요르단도 관광객일지라도 이렇게 차도론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좀 그래도 노출이 되는 옷은 좀 피할 필요는 있죠. 문화적 존중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럼 요르단 하면 일단 저는 요르단은 못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약간 모래바람, 약간 노란빛, 페르시아 유적 뭐 이런 게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느낌 진짜 강해요. 일단 도시 자체가 또 거기도 라임스톤이 다 깔려 있고 그렇구나. 모래빛이에요 다. 그러면 암만에서 일주일 그리고 이제 그토록 염원했던 페트라. 페트라 갔어요? 네,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염원하던 곳을 만나니까. 진짜 그 미생 보셨어요? 드라마 미생? 보세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보셨죠? 미생에 페트라가 나와요. 장그래가 이제 극중 인물이 페트라를 이제 걸어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바위산인데 원래 그게 지진으로 갈라진 거거든요. 근데 진짜 높은 그 절벽길이 계속 이어지다가 정말 언제 나오지 싶을 때쯤 페트라의 알카즈네가 촥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에 요르단이 나와? 네, 요르단에 요르단에서 가서 찍어왔어. 그 네. 드라마 그거 하나 쓰려고? 암만도 나오고 한번 보세요. 그래? 근데 그 알카즈네가 나오는 자체가 진짜 정말 제가 5년 동안 바라던 순간인데 그 제가 봤던 그 장면 속에 제가 서 있는 거잖아요. 되게 그래도 오니까 와지네? 하면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계 일주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런 근데 생각? 우리가 뭐든지 음식도 마찬가지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바라면 막상 만났을 때 기대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트라는 안 그랬던 얘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와. 저는. 그 정도로 좋았구나. 페트라에서 3일 내내 갔어요. 출석하듯이 출근했어요, 계속. 3일 동안. 가장 유명한 사진들 보면 페트라의 어떤 그 동굴 같은 내부 같은 데 막 들어가 그러지 않아요? 암벽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층층이 쌓인 그런 약간 튀어나온 듯
뭔지 알겠어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래, 도시다 그래. 보니까 그래. 실제로 나바테아인들이 거기서 살았던 흔적이 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봤다는 거잖아. 거기가 해질녘이나 이렇게 되면 막 붉은 빛이 막 띄는 거죠. 맞아요. 그 빛깔이. 그래서 아침에도 한번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밤에는 또 나이트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배경화면으로 해놨던 그 장면인데 그 초를 탁 켜놔요. 가는 길부터 무슨 프로포즈 길처럼 초를 쫙 받아보신 적은 깔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언젠가 받겠죠.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래, 이런 마인드. 그렇지,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제가 할 수도 있죠. 근데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네. 벽. 빛을 받으면서 바위 색깔이. 바위색이 빨강색 주황빛이에요. 엄청 황홀해요. 인터뷰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였지? 다섯의 쉼표. 좀 욕한 거예요?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다섯의 쉼표 아니면 우리 유스. PD들 다섯이라고 아세요? 모르죠. 아는 사람은 20살 PD도 모르는구나. 다섯 손가락은 알아요? 아니요. 그럼 그거 풍선이라는 지나가버리. 그거 초등학교 때 학예회 때 했던 거. 그렇지. 우리 PD는 다섯 손가락의 그 풍선을 누구 노래로 알고 있습니까? 동방신기로 알고 있지. 다섯 손가락. 네,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카시오페아. 네, 카시오페아. 뭔 얘기를 했냐?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근데 중동선 요르단만 갔어요? 이집트도 갔어요. 이집트도 이제 가요. 올라와요. 요르단 끝나고. 근데 사해를 갔습니까? 네. 이게 무슨 사해 택시 기사 썰? 이건 뭐야? 사해 택시 투어를 하다가 사기당할 뻔한 썰. 뭐 그래서- 풀어봐요.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이제 보통 사해를 가려면 느보산 뭐 그런 성지, 예수님 세례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요르단이 성지가 되게 많아요. 예루살렘만큼이나 더 많거든요. 유승 씨가 왼쪽에 또 자신이 있구나, 그죠? 요르단에 성지가 많은데 그 성지랑 묶어서 사해까지 가는 원데이 이제 투어를 하려면 택시를 빌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하루 이제 렌트를 하는 건데 기사님까지. 근데 보통 처음에 말한 가격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 투어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사해 주변에 리조트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You ask me to return back to Amman Beach, I will charge you. 그래서 아니다. 우리 무료 해변 찾았다.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 아니냐. 택시만 빌리는 건데. 그래서 막 했더니 안 된대. 그러니까 리조트에 커미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코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يدفع 70 دينار على 2 hours. 저희는 호갱이 되기 싫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막 싸우다가 이제 같이 동행했던 오라버니가 있어요. 동행 오라버니가 막 Public beach, and you never told us about the. No. You didn't tell me about the 20 dinars. 엄청 성함이? 싸우고 성함이? 윈도우 씨라고 제가 했는데 윈도우 씨가 엄청 잘 싸워주고 막 저도 뒤에서 막 증거 남기려고 동영상 계속 찍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겨가지고 그래? 들었어 아까 나한테 너 되게 똑똑한 애 이랬어. 바꾸는 거죠. 그러다 그랬잖아 한국인이라고. 건방진 한국인한테 진짜 정보력 세계 최강인데 진짜. 저희가 찾은 무료 비치에서 이제 사해 무료 비치에서 즐기고 근데 그 기사님은 왜 리조트를 꼭 들렀다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지? 사해 그 해변이 사실 다 개방되어 있는 건데 몇몇 리조트들이 이제 사유지로 해가지고 네. 돈 받고 좀 더 편하게 사해를 즐기도록 이제 해요.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였구나. 네, 그쪽으로 유도해서 커미션 받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해 진짜 누우면 둥둥 뜹니까? 네, 되게 일부러 낮은 곳을 제가 갔거든요. 낮은 곳에서도 떠요. 전혀 안 가라앉고. 네, 제가 수영을 못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떠요. 떠봐 한번. 진짜 누워봐. 그래? 엄청 짜? 네, 진짜 따고 그래서 목이 물리고 발목에 목이 물린 채로 들어갔거든요. 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쳐 있는데 들어가시면 엄청 따가워요. 생각만 해도 진짜. 그리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될 정도로 조심해야 그래? 돼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물장구 치면 안 돼요. 거기. 근데 아까 그 택시기사님하고 격렬하게 싸워주신 윈도우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분과 어쩌다 같이 이렇게 다니시게 된 거죠? 그분하고 이제 여행자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네네네네. 세계 여행자 단톡방 그렇지. 200~300명 있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요르단 이 정도 시기에 가실 분 해가지고 일정이 맞았어요? 일정 그분하고? 맞아서 같이 다니고 몇 살이죠? 모르겠네요. 그런 것까진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좀 그러니까. 영상 편지라도 감사해. 네네. 윈도우님이요? 윈도우 98이냐 뭐냐, 뭐 2000이냐 뭐냐. 오라버니 그때 제가 쪼랩 시절에
같이 다니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렸으니까 어제 연락한 것처럼 순대 먹으러 갈게요. 언제도 연락했어요? 어제도 걔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지난주에 표현 중동중동하다, 핑크핑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 전혀. 전혀? 그냥 진짜 온누이. 죄송해요. 뭘 아니, 죄송하다니까 그분은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청자들이 바라는 로맨스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중동, 뭐 요르단도 좋고 중동도 좋고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뭐 꿀팁 아니면 뭐 주의해야 할 점, 꼭 해야 할 점 뭐 이런 거. 일단 중동은 아무래도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괜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쉽게 말 걸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남자분이 옆에서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위험해요. 또 유의할 거는 술을 잘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중동. 그래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술을 구하기가 힘들다? 네네. 그러고 돼지고기도 이제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존중은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하고 종교니까 그건 당연히 지키는 게 뭐 존중이고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당연히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좋다. 맞습니다. 저는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는데 혹시 이제 뭐 중동 그러면 뭐 위험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안전에 대한 체감은 어땠습니까? 일단 사바사 케바케긴 한데 누굴 만나느냐. 여쭤봐요. 사람마다 다르다. 네, 어이, 사람 바이 사람. 그래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아니면 케이스가 어떠냐에 따라 다 그렇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중동 국가 중에 그래도 관광이 특화된 국가거든요. 요르단이.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중동인데. 네, 그래서 전쟁도 별로 없었고 뺏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탐욕의 대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관광으로 좀 특화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곳이 아니어서 그나마 안전한 이미지? 마지막으로 요르단에서는 뭐 먹었어요? 거기서도 음식 해 먹었어요? 해먹었어요. 해 저 먹었어? 가난한 배낭여행자다 보니까 맨날 닭갈비 막 이런 거 해먹고 근데 닭갈비? 네. 춘천 닭갈비? 전 좀 맞아야 해요. 동행 오라버니 막 이렇게 해주고 요리를 좀 하셨나 보죠? 아니요 생존 요리.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튜브 채널에 계속 이제 업로드 될 거 아니에요? 세계여행 갔다 온 게. 그럼 이제 몰타 올라갔고, 요르단 올라갔고,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갈 남은 여행 많죠. 한 20개? 그 정도 되는 거. 20개국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로 따지면 더 많겠지. 네, 그쵸. 대략 나라 몇 개 좀 찝어줘봐요. 그 앞으로 올라갈 나라들. 나라라기보다 대륙을 말씀드리면 이제 중동 국가 다 여행하고 다는 아니고 중동 국가 다음에 아프리카 종단해요. 종단? 네, 아프리카 종단하고 유럽 여행하고 남미 또 종단하고 그러고 와요. 종단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한테. 뭐요? 종단 아니잖아. 남미 종단은 아니잖아. 페루에서 끝나줬다며. 그럼 남미 여행? 그러니까 세로로 왔으면 종단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프리카에서 이집트만 가봤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아니요. 아니? 여러 군데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네. 어디요? 남부랑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시작해서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케냐 그렇게 너무 많이 잔 갔구나. 찍어보고 탄자니아도 가고. 나보다 많이 갔네. 아프리카도 뭐 너무 좋았죠? 진짜 좋았어. 그럼 그거 저것도 했어? 사파리? 거의 한 3-4번 한 것 같아요. 그래? 빅5라고 이야기하는 동물을 다 봤습니까? 다 봤어요. 그래요? 네. 뭐지? 빅5? 난 3개밖에 못 봤어. 라이노. 그러니까 라이노는, 커플소랑 라이노는 래퍼 이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커플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코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자 여러분 빅5 커플소. 네, 나오네. 아무튼 길이는 아니에요. 전 남아공에서 했는데 남아공의 빅5는 있어. 남아공 빅5 이렇게 찾으면 나와요. 어쨌든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대를 거쳐가지고 남미를 끝으로 해가지고 네. 350만 원인가 주고 전 세계를 타고 네. 코로나의 영향으로 네. 기획하셨던 우리 유승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맨 처음에 물어봤어야겠었구나. 잘 다니고 있는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나 세계여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일 당장 가면 좋겠네.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다고. 어학연수를 가서 사실은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안전하게 다니겠다. 하루에 한 번 연락하고 내 루트는 이렇고 다 얘기하면서 다니겠다 하고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몰타에서. 띠로롱 완전이네. 가기 전에 1년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서 얘기했다고? 네. 배반 그거 아니야? 배신 근데- 배반 그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엄마 뭘? 아빠가 이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사랑하면은 그래도 믿고 그건 존중해주지 사랑의 여부와 않을까. 상관없이
몰타 있는데 뭘 어쩔 거야 부모님이 당장 뭐 비행기 잡아타고 가가지고 뭐 머리채가 데리고 올 수도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잠깐만 그러면 몰타 3개월 어학연수만 하고 돌아올게요라고 얘기하고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1년이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외국 생활 하겠다라고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는 말씀을 드렸죠. 기간은 1년이라고 네네. 얘기했었구나.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갔다 오니까 뭐라 그러시니까 부모님은? 갔다 오니까 완전 자랑스러워하세요. 진짜로. 네, 유튜브 맨날 홍보하고 다니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세계 여행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까? 가겠다고 하면은 추천. 근데 굳이 가보세요라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유는? 개인의 이제 선택이니까. 한국에서의 삶이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여행하는 게 또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유순 씨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뭐 불만족스러워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내려놓고 바꿔보고 갔겠죠? 굉장히 그 유순 씨의 특징이 현실적이구나. 보통 여기 그래요? 나오신 분들 이런 질문 던지면 대부분 적극 권장한다고. 저는 늘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왜? 이거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요? 이 질문도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평생 이제 사람이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여행 크리에이터로 발을 내딛었고 이걸로 좀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면 나가고 싶다 이거죠? 다시 네, 나가고 싶어요. 어디 특히 가고 싶? 막 미칠 것 같아요. 아까 몰타라고 얼핏 얘기한 거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이집트 다합이고 다합. 네. 다합은 왜요?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네네. 네,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고 해요, 거기가. 매력이 빨려 들어가는구나. 거기가 약간 배낭 여행자들의 여행 중 휴가 느낌? 지금도 사실 한국에 있긴 하지만 제가 이쪽 여행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편집하다 보면 계속 랜선 여행을 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휴가를 이쪽으로 이제 시작하고 싶죠.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혹시 마지막 뭐 다음 말고 마지막 질문 있죠. 어디? 페루를 다시 가고 싶죠. 페루 왜? 페루를 다 마추픽추도 못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못다한 이제 여행을 또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남극, 그린란 이런 데도 네, 제 최종 여행 꿈이 남극이에요. 남극 가는 게 근데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저 에피소드 첫 번째 맞아. 메리 비기닝 네. 1화가 뭐지? 남극에서 이제 김태훈 작가님의 대한민국에서 남극에서 대한민국까지냐? 남극으로 갔습니다. 남극. 이 책의 주제인 거죠? 네. 남극.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멘트를 달아주시는 건데 나에게 있어서 여행은 뭐뭐다. 이거는 좀 심오한 얘기기도 한데 네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은 나만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시간표로 사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행이 그걸 깨닫게 해준 거니까 여행은 나에게 있어서 나만의 시간표를 살게 해준 거야. 저에게 여행은 초대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 농담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요르단은 뭐다? 요르단이요? 깡패트라다. 비용이 깡패예요 완전. 근데 풍경도 깡패다. 아니 근데 그렇게 요르단 물가가 비쌉니까? 진짜 비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음식이 비싸기보다는 관광 상품이 비싼 거죠. 요르단 그 관광 비자도 10몇만 원 주고 나에게 있어 몰타는? 몰타는 용기다? 왜? 요르단으로 갈 수 있게 용기를 준 곳이어서 나에게 있어 윈도우님은? 윈도우는 나중에 내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될 사람. 그만큼 이제 친한 오라버니라는 거죠. 장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 오늘요? 한 말씀. 아니 네. 진짜 긴장하고 왔는데 긴장한 것 같았어요. 네, 되게. 그냥 너무 작가님이 너무 편하게 막 대화를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했어요 진짜. 예,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블루베리 주스 마시고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빨 사이에 이세이버가 꼈다 합니다.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지구여행, 여행하고 앉아있네를 시청하셨습니다. 지구여행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